길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갈수록 빨라진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크게 보는 것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우리 CPU 자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처리 장치 자체의 속도가 갈수록 좀 느려지는 거 아닌가. 그런 면도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클럭이 이게 빠르다가 네. 빠르니까 하루에 클락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점점 느려지면 그러면 이 클락 수가 이게 줄어들잖아요. 네. 하루 안에 포함되는 클럭 수가.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한 클럭은 우리는 똑같다고 느끼니까 우리 본인 입장에서는 네. 본인은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빠르든 느리든 그 안에 있으니까 어릴 때는 하루가 길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이게는 줄어든다. 요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고 또 이제 그 뭐랄까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네. 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내가 있는 이곳 자체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온통 여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가 길어지는 거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무슨 능력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과거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하루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양쪽 다 조금 저기 공감이 되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예. 많이 공감됩니다. 공 원장님은 또 어떤 쪽으로 또 생각해 보셨어요? 뭐 특별히 그런 쪽으로는 오늘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예. 그래서 그 공 원장님 보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똑같은 하루라도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작은 시간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 장 소장님이 오늘 거 출석글 올려놓은 거 보셨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다가 또 그 이성재 대표님이 올려놓으신 댓글도 있고 그래가지고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안 쓰면 이제 그 짬이 없다. 짬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짬이 없다. 그 말도 이렇게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공 원장님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장 소장님은 저기 일지 쓰시는 스타일이 약간 바뀌신 것 같기도 해요. 뭐 거기서 거기죠. 뭐. 예, 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감사일지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른 그 사진이나 이런 네. 이미지 자료가 함께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설명이 좀 더 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보이시는 것 같아 갖고 예. 요즘 계속 다리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으니까 집에 붙어 있어서 맨날 하고 있는 게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요거 이제 보는 거 이게 전에도 좀 저는 많이 보긴 했는데 갈수록 그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ESG 경영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 가지고 조금 해봤으면 하거든요. 예, 그래서 ESG 경영 혹시 좀 들어보시고 관심 가지셨나 해가지고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예. 예, 예. 환경 문제 아니에요? 환경 포함이죠. 그럼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냥 같이 보면서 이야기 시작하시자고요. 먼저 검색해서 하나 해서 그렇게 보고 시작을 할게요.
보통 그래서 위키백과가 이제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리를 요즘은 듣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ESG 이렇게 해서 너무 많다. 여기서는 ESG 경영 가지고는 이야기가 바로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보고 있던 책 쪽에서 그러면 이야기를 바로 좀 볼게요. 그 ESG 경영하고 자본주의 혁신 해가지고 제가 책을 그 찾기는 했는데 막상 보는 거는 책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책 제목들이 조금 보이세요 지금? 아니요. 안 보이세요? 네. 화면이 지금 네. 보인가 보다. 예, 예. 가운데만 보이죠. 예, 그러면 다 듣게요. 예. 다시 공유하고 지금 나오나요? 네, 예. 나옵니다. ESG로 검색을 하면 책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 당장. 여기서는 머니 전략, 혁명, 부, 인권 경영, 자본주의 혁신, 파이코노믹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기업 서바이벌, 투자, 경영 읽기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골랐던 책은 이쪽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책 있잖아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쪽 ESG 경영과 자본주의 혁신 이렇게 두 개를 봤거든요. 예, 그렇게 두 개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조금 뭐라 그러지? 그 새로운 건가? 사실 그런 생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ESG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페이스북 그 친구분 중에 이렇게 ESG 관련된 책 쓰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관련된 그룹에다가 이렇게 초대도 하고 그러시길래 저기 새로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19년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단어가 이렇게 많이 퍼지기 시작한 게 2019년이니까 3년 된 거죠. 예, 근데 약자겠죠? E가 환경, 예, 그 다음에 S는 사회, 예, 그 다음에 G는 그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그 키워드를 딱 이렇게 모아갖고 만든 단어더라고요. 근데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뭐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진작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있는 것만 그냥 조합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그걸 외적인 걸로 놓고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렇게 일부만 하는 쪽으로 가다가 그 ESG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게 외부가 아니라 환경과 그 사회하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내부 지배구조도 주주 중심만 가다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실질적인 경영 원칙? 거의 그 정도로 해서 공표하고 함께 나가는 국가 정책까지도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오고, 실제 제가 자문하는 곳이나 이런 데들에다가 또는 그냥 하다못해 그 강의 나가서 그 농민 한 분이나 소상공인 한 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 또는 시니어분들 창업할 때조차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조금 관심 있게 오히려 그거 넘어서 약간 이거
한 권 책을 좀 남겨야 되나? 약간 이런 정도 생각까지 이렇게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그 아까 그 나왔던 책 중에 이해관계자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ESG 경영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러면 제일 우선되는 게 이해관계자 경영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옛날에는 이해관계자가 주주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전체 지분 중에서 자본적인 지분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돼 있느냐, 몇 퍼센트씩 갖고 있느냐, 이게 그냥 결정적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참고할 사항 이 정도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그 경영에 제대로 의사결정에 반영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하려고 하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그 사회에 대한 부분이 외적인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거를 경영에 대해서 반영시킬 멤버가 필요해지잖아요. 예. 근데 그 멤버가 없다는 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냥 하려는 신용이나 스스로를 속이는 작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근데 실제 제가 이제 왜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많이 묶어서 생각을 했었냐면 그런 인원을 내부에다 들여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실제 경영 현장에서는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사람을 들여놓으면 그게 바로 비용 증가잖아요. 사람을 들여놓으면 근데 눈에 보이는 효과를 바로 이렇게 아직 검증이 된 단계가 아닌데 환경 관련된 인원과 그 다음에 사회를 신경 쓰는 인원을 안에다가 들여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은 없이 바로 저 비용만 증가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제는 그 리더십 분야에서 다뤄지긴 했었는데 리더가 환경과 사회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에 배있고 철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되기는 하지만 또 한 명이라는 게 전체에서는 굉장히 또 약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실적이나 다른 거를 강조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혼자 입으로 내놓는 것도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암만 해도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기업이 마케팅에 대부분 관심이 제일 많으시니까 기업이 마케팅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공개된 곳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아마 두 분도 들으셨을 것 같고 그러는데 고객분들을 내 고객을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드시 모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 있잖아요. 나하고 사업상 연관돼 있는 사람들도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드시 들여놔야 된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강조했던 게 커뮤니티를 끌고 가려고 하면 힘들고 커뮤니티에 끌려가면 편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청 사례 기억하시죠? 예, 항상 물어보고 부탁하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에티켓을 지키고 요게 문청 사례잖아요. 그걸 하면서 진행을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단어는 그렇게 붙이지는 않았지만 ESG 경영에 실천하는 방법론들 그거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야 너무 독단적이거나 아니면 자본에 너무 휘둘리기만 하거나 근데 이게 이제 그 동시에 나와줘야 되는 게 아까 거기 이제 책 제목들에서도 나왔는데 이해관계자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거잖아요. 경영 자체가 지속돼서 기업이 잘 유지되고 하기 위해서 하나씩 고려하다 보니까 결국은 ESG 경영까지 왔다. 저는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속 가능 경영이 되려고 하면 비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질적인 실적이나 효과도 동시에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제일 효율적인 게 온라인 커뮤니티다라는 거죠. SNS 안에 과거에는 그냥
끌고 다니려고 그룹의 운영자가 끌고 다니려고 뭐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 다 그러진 않았죠. 온라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에 있는 조직 대비 그래도 이런 성향이 훨씬 덜하기는 했어요. 끌고 다니려는 성향은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평소에도 항상 글 올리고 이벤트 걸고 댓글 달고 새로운 멤버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반영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선 그룹이라는 거 자문할 때 일선 그룹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균남님 거기에 이제 그 결혼 정보 그쪽 하시는 것도 그렇고 뵙자마자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그 페이스북 안에다가 그 공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현재 임직원을 먼저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들과 관련 있는 주변에 있는 주변 거래처들하고 고객들을 순차적으로 다 가입을 시키면서 그분들은 또 그룹의 운영진으로 한 분씩 한 분씩 모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할 때도 함께 해나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실질적인 ESG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주제를 그쪽으로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어요. 공 원장님은 어떻게 들리세요? 오늘 아침 이야기가?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는 내용 자체를 한번 쭉 훑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뭔가, 예. 아직 시작이시라. 그죠? 네. 예, 오늘 아침에 처음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장 소장님도 그러면은 비슷한 입장이신가요? 뭐 ESG 경영은 요즘에 최근에 기업에서 뭐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뭐 탄소 중립이다, 뭐 환경 보존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한테 경영 지표로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뭐 보여주기식 내지는 어떤 진정성이나 지속성 쪽의 문제에서 현실적인 그 문제하고 많이 이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취지는 뭐 실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지구를 살리자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경영보다도 더 상위 개념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실제로는 그 지구인들이 뭔가는 이제 경각심을 갖고 환경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거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데 기업에서는 이거를 그냥 보여주기식 그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로는 그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 뭐 기업에서도 추진해야 되겠지만은 개인들도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같이 그 공감대를 이루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고 뭐 대기업의 그 오너 되시는 분들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항상 그렇듯이 뭐 이 지속성의 문제예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혀지는 하나의 경영 툴로서 또 이해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어떤 생활화 내지 습관화 내지는 이런 쪽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는 ESG 경영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공식적으로 또 경영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 그리고 재무 중심 쪽인 그 기존 그 기업 쪽에서, 기업 단체나 이런 데들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라고 할 때는 그 좋으니까 명분 때문에 그 단계를 이제는 넘어섰다. 그 단계는 이제 과거 단계고,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공식화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넘어섰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환경과 사회를 신경 쓰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이 오히려 그러지 않은 기업들보다
더 증가했다, 더 상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살아남는 기업, 더 잘 성장하는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를 함께 고려하면서 그거를 경영에다가 반영하면서 가는 곳들이 오히려 더 그 생존 가능성이나 브랜드 가치가 높더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 먼저 신경 썼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비용이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비용을 그 감당할 수 있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 쪽에서 먼저 손을 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쪽,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영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저는 꼭 대기업만의 부분은 아니다. 사실 대기업이 오히려 그 바깥에다 공개적인 그런 그 온라인 그룹을 놔두고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나온 이렇게 그 의사라든가 이런 거를 내부에다 반영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대기업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강소농이나 이런 분들도 SNS 안에다가 그룹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부담이 크게 가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리고 맘스카페나 이런 데들이 기업하고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건 아시죠? 예. 근데 그런 형태로 잘 얽혀 있는 곳들이 굉장히 그 잘 나가고 있는 곳들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창업하는 그 친구들 멘토링 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반드시 조사해라. 그리고 그 조사한 그 온라인 커뮤니티들하고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사업에서 밀접한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그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권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쪽 면에서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목차 부분 중에서 이제 일부분 이렇게 달을 비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접는 게 아직 안 되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여놨는데, 자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맨 아래쪽에 기존에 이제 그 자본 중심의 지배 구조에서 선진적 지배 구조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힘을 가진 쪽들을, 사회와 그 환경에 대한 그런 힘을 가진 부분들을 내부에서 어떤 형태든지 그거를 지배구조 안에다가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공 원장님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하고 그 연결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저기 투자를, 그러니까 남의 눈에는 그게 투자로 보이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역사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예.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다못해 병원 안에 카페 두신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조직들에 거기들에 계속 이렇게 그 참여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해외 쪽까지 이렇게 갖고 신경 쓰시는 부분, 그리고 같은 교회, 아니죠, 지금 그 뭐지, 교회 쪽도 그렇지만 지금 옆에 있는 사무실 그쪽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걸 동시 운영 이렇게 하고 계시는 구조 있잖아요. 이런 쪽이 ESG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다 갖고 이렇게 해 오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ESG 쪽을 오늘 한번 이렇게 그 단어로서 들으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책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우리가 비용이 적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추천해드린 거 그렇게 두 개가 좀 전체적으로 너무 단편적인 쪽에서 이렇게 보지 않고 조금 그 균형이 잡힌 책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제 의견도 고려하셔가지고 책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야기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광만님은 듣고 계신 건가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마이크하고 저기가 같이 꺼져 있으셔가지고 그럼 답답하게 교환하신 건가요? 있어서 여쭤보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예, 그래서 예의상이라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장 소장님 평생 현역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뭐 평생 현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 정도 원래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원래 제가 로드러너라는 단어를 자꾸 입에다 몇 번 담은 거 혹시 기억하세요? 가끔 하신 것 같은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몇 번 했었는데, 그 세운상가에서 8비트 프로그래머들 그쪽에 이렇게 작은 스터디 그룹 같은 거였어요. 예,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그쪽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회활동이나 이런 부분, 사회활동이 됐든 뭐 경제활동이 됐든 이런 부분들 어느 면에서 바라보더라도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거는 정년이 없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로드러너 활동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에서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어떤 경제활동 면에서는 빨리 물러나려고 하는 면은 한쪽은 있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회하고 관계는 이렇게 더 밀접하게 가는 이런 방법을 계속 좀 찾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사실 그 평생형의 현역하고도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인 창조기업들 쪽에서도 그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1인 창조기업 쪽에서도. 근데 그 부분이 좀 그 평생 현역하고 저는 좀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인 창조기업들한테 강조하면서 제일 크게 이야기했던 게 네트워크가 사회나 이런 쪽하고의 네트워크가 약하면 1인 창조기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말을 더 확장을 하자면, 사회와 연결성이 좋거나, 그 다음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만 그 평생 현역에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도 번역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 간섭받는 거 싫고 나 혼자 사는 게 좋고 남하고 연락하는 거 싫어가지고 프리랜서 1인 창조기업 뭐 그다음에 내가 해가는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하는 쪽은 저는 실패하기 좋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ESG 경영 쪽을 아까 대기업이 아니라 개인 단계에서도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체계를 갖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시적으로 잠깐 머리에 들어와서 뭐 나도 그거 신경 쓰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이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두는 게 아니라 구체화시키고 그거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평생 현역 쪽에서도 필요하다. 평생 현역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평생 현역은 뭐 이제 수명이 지금 연장이 됐잖아요. 예, 예. 60세 살다가 이제 뭐 가는 게 아니고 100세 이상까지도 예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니어들이 좀 이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실제로는 정년퇴직하고 손에서 일을 놓고 일을 안 하는 경향들이 주위에서도 봐도, 친구 중에서도 봐도 뭐 50% 이상이 뭐 그만큼 일했으면 됐지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좀 이게 뭐 완전치는 않지만 또 여유가 좀 있는 친구들은 그냥 뭐 손을 놔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5년, 10년이지 30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게 그 수명 자체가 늘어난 사회에서는 실제로는 저는 뭐 평생 현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의 의미에는 천직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천직.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콜링의 개념은 아니고 네. 우리가 자기가 그 어떤 그 정체성이나 주관이나 그거를 정확히 알고 그거 아는 과정이 이제 쉽지는 않지만은 항상 그 자기의 존재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현 시점에서 직시를 해 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준비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자기의 어떤 새로운 잠재성이라든지 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좋아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준비도 안 하고 근데 손을 놔버리면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항상 찾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천직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천직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일본에 제가 이제 그 갔을 때 아레후라고 하는 그 북해도의 회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기업 이제 우리가 이제 가업을 얘기하잖아요. 가업 그다음에 이제 기업까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회사 조직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 얘기는 기업 다음에가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덕업이다 도업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업, 도업, 덕업,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가 이제 천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더라고요. den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 얘기는 그게 결국 이제 ESG 경영이고 친환경적인 어떤 회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벌써 1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나는 기업의 오너들밖에 못 봤는데 이분은 도업이나 덕업을 넘어서 천업을 얘기를 하시는 분이네. 그 천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환경을 있는 그대로 망가지지 않고 넘겨주는 의무가 실제로 우리한테 있다. 그게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내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바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천업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천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업의 의미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으로서가 아니고 이제는 천업이 아닌 천직을 내가 찾아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 중에 10년 이후에 내가 회장님 모습은 담지 못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천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여행,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여정 자체가 결국은 뭐 어머니 품에서 나와서 즐거운 여행을 하다가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살아있는 한은 요즘에는 이제 평생 현역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종신 현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현역보다도 조금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종신 현역이라고 자기는 또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 손에서 일을 놓지 말자. 그리고 손에서 일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의 영혼은 젊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늙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웰다잉하고 뭐 이런 쪽하고 다 연결을 해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거를 실천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공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예, 뭐,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이제 딱 그냥 저는 이제 제 성향상 그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최선이고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현재 주어진 일이나 환경을 제일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만 되면 저는 이 일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돈을 버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 돈을 벌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걸로 하고 있는 건데, 그 돈만 해결되면 저는 사실은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떠날 거거든요. 지금 오늘이라도.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평생 직장이다, 평생 현역이다, 또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이제 천직이다, 내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경제적인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들을 100% 놓고도 그 일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천직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오히려 그 반대쪽.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좋다는 걸 끼워 넣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도 빚이라든지 아이 키우는 거라든지 경제적인 게 없으면 당장 이런 사업은 안 하죠.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봉사, 선교, 일만 저는 하고 싶거든요. 지금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보통은 지금 현재 대부분 연결한 부분이 그런 경제적인 거하고 연관을 짓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경제적인 거를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칫 그게 잘못되면 결국은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이 돈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또 들으면서 뭐 일단은 저는 제 성향상 원래 보통은 이렇게 조금 생각은 적극적이지만 사실은 조금 무른 편이라서, 저도 이렇게 힘들게 뭐 마음을 자꾸 써가면서 돈을 버는 쪽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적게 쓰고 적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물질만 해결되면 나는 그냥 이렇게 봉사하는 일, 내가 가진 재능으로 평생 나누는 일, 언제라도 가고 싶은데 가서 거기 가서 진짜 치료해 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면 저는 뭐 그게 천직의 역할은 그때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도 최선은 다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계시고 방향도 이렇게 있고 그러시니까 좋은 길을 계속 내시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매일같이 실행하는 부분이 고루 이렇게 균형 잡히게, 현재 상태에서 균형 잡히게 유지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잘 지내십시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